음식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향토 음식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그 지역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조리법들이나 토속 음식을 이제 만드는 그런 문화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아지면서 음식의 차이가 적어졌지만 아직도 각 도마다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식생활은 사용 식품의 종류가 기후, 풍토 등의 자연 환경에 따라 지역적 특색을 보이며 이들 식품의 조리법도 시대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새로운 양식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제 전국 어디서나 뭐 좋은 반찬 그리고 고기 반찬 이런 것들도 다 먹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인제 채소류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인제 저장해 먹을 수 있는 뭐 반찬류, 김치나 장아찌, 젓갈 이런 장류 이런 것들도 인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지역마다의 이 특산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서울. 서울은 이제 전국에 여러 재료가 모여서 다양하고 화려한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인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 수도잖아요, 대한민국 수도. 그래서 이 모든 뭐 재료라든지 이런 좋은 재료들은 다 서울로 온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이제 격식이 복잡하고 맵시를 중요시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서울을 수도로 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인제 뭐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높으신 분들이 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왕가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격식이 복잡하고 맵시를 중요시하는 음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양념류도 곱게 다져 쓰고 그리고 분량이나 가짓수나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해서 먹는 그런 지역의 대표적인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표 음식으로는 육개장, 설렁탕, 탕병채, 너비아니, 구이 인제 화전, 구절판, 신선로, 갈비찜, 도미찜, 나박김치, 장김치 이런 식으로 쪼끔은 좀 손이 많이 가는 이런 음식들을 대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사치스러운 개성 음식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제 수수하고 소박한 음식으로 인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양념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 음식으로는 개성 편수, 조랭이 떡국, 재물 칼국수, 보쌈김치, 우메기 그다음에 개성 모약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쪽은 인제 경기도 쪽에 인제 서쪽은 서해라고 해서 바다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동쪽은 또 산이 있기 때문에 밭농사하고 벼농사가 골고루 인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과 강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해산물과 그다음에 농산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골고루 생성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개성과 인접하게 돼 있어서 이런 개성의 전통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그 "개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는 동해하고 접해 있고 그다음에 태백산맥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산과 골짜기, 분지 이런 데가 어울려져 있어서 옥수수나 감자, 메밀 이런 잡곡과 산채가 풍부하고 또 해산물도 풍부한 그런 인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원도 음식 같은 경우에 많이 생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자, 옥수수, 메밀이죠. 왜냐하면은 인제 좀 그 지역적인 그 기후나 이런 것들, 토지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쪼끔 춥기도 하고 온도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토양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지역들보다 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키우기 위해서는 감자나 옥수수나 메밀이나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 또 맛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 세거나 이러진 않아요. 되게 담담하고 슴슴하게 인제 먹기에 '향토 음식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인제 담백한 음식들이 많이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 음식으로는 강냉이밥, 감자밥, 그다음에 감자 송편
뭐 명태구이, 오징어구이, 메밀막국수, 메밀묵 이런 것들이 거의 대표적인 이제 음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악산 지역의 음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쌀이나 감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식으로 하고, 그리고 논농사보단 밭농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메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재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강원도 가시게 되면 막국수, 춘천 막국수나 뭐 이런 것들, 오징어 순대, 가자미 식혜 대표적이죠. 그리고 메밀 전병 이런 것들도 강원도의 대표 음식으로 이제 자리를 이제 잡았고요. 그리고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음식의 양이 많고 사치스럽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양념을 쓰지 않고 순하고 구수하고 소박한 음식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 음식으로는 좀 호박 범벅이나 생떡국, 올갱이국, 청포묵, 청국장, 쇠머리떡, 굴랭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산으로 막혀서 농업이 이제 또 많이 어 잘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쌀이나 보리나 고구마나 이런 곡식들, 또 무나 배추나 호박 같은 채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버섯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질 좋은 버섯들이 많이 난다라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황해나 이런 것들이 접하고 있어서 해산물도 풍부한 것이 인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충청도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인심을 반영하는 것처럼 음식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물 내는데도 고기보다는 닭이나 굴, 조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요. 양념으로는 된장을 많이 사용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담백하고 구수하고 소박한 것이 인제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주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그리고 반찬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상다리가 부러진다.'라고 할 정도로 '사치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만의 인제 그게 특색이다 보니까, 그리고 각종 젓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감칠맛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짜고 매운 것이 인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죠. 대표 음식으로는 전주 비빔밥이나 아니면 콩나물국밥, 뭐 고들빼기, 김치, 추어탕, 그다음에 홍어 어시육이라고 하는데, 이 홍어 어시육은 홍어의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말린 다음에 즙을 싸서 넣고 쪄서 양념해서 먹는, 뭐 찍어서 먹어도 되고 발라서 양념을 발라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홍어 어시육, 꼬막 무침, 부각. 여러분들 부각은 요즘에 뭐 화사가 많이 먹어서 인제 또 이슈가 된 그런 그래서 부각, 그다음에 산작, 위나리 강해. 그래서 음식 솜씨가 굉장히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전라도를 단연 꼽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 호남 평야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토양이나 이런 데가 되게 기름지고 하기 때문에 곡식이나 이런 각종 해산물이나 산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종류도 많고 또 다양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런 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부심이 커요. 예, 전라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제 좀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라도까지도 인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경상도. 경상도는 이제 멋을 내거나 사치스럽지는 않고요. 단 간 자체가 인제 쪼끔 센 편이에요. 그리고 곡물 음식으로 인제 국수를 굉장히 즐겨 먹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장국이나 인제 장국을 끓일 때 국물 끓일 때 멸치나 조개를 인제 많이 쓰는 거. 그리고 더운 여름에 뜨거운 국수를 또 즐기는 지역이 또 경상도의 인제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대표 음식으로는 진주비빔밥. 아까 전라도는 전주, 그리고 경상도는 진주가 있어요. 그래서 진주 비빔밥, 그리고 닭칼국수, 미더덕찜, 아구찜, 해물파전, 안동식혜, 안동칼국수, 제첩국, 깻잎김치, 콩잎김치 이런 것들이 인제 대표적으로 음식으로 먹죠. 저는 콩잎김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콩잎김치를 얘기를 했는데 콩잎김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콩잎김치 엄청 맛있는데 또 경상도에서만 먹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농토나 이런 데도 기름진 형태로 많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많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남해하고 동해를 끼고 있어 가지고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풍부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는 고래고기
또 인제 제사상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싱싱한 바닷고기에 소금을 간을 해서 얘네들을 인제 말려서도 먹고 구워서도 말린 거를 구워서도 먹기도 하고요. 생선으로 국을 끓여 먹는 것도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수를 즐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밀가루에 인제 날콩 가루를 섞어 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인제 홍두깨나 밀대로 얇게 밀어서 만드는 칼국수 이런 것들도 많이 먹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의 간이나 이런 것들 맵고 간 정말 그 얼얼할 정도로 매운 간 이런 것들은 어 전라도보다는 쪼금 더 많이 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막 사치스럽진 않은데 맵고 좀 그 간이 좀 센 거는 경상도가 좀 더 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인제 그 우리가 또 경상도를 좀 봤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인제 채소와 해조류가 주로 된 재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닷고기도 가끔 이제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료의 맛을 그대로 인제 본연의 맛을 그대로 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그리고 더운 지방이라 간은 대체로 인제 짠. 그래서 우리가 인제 더운 지방 같은 경우는 간을 짜게 해야 음식 자체가 상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제 간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짠 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 음식으로는 전복찜, 자리무래, 옥동구이, 빙떡 그다음에 뭐 메밀 저배기, 전복김치, 고사리국, 양해산적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음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해산적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를 인제 꼬지에 끼워 가지고 굽는 그런 것들이 인제 양해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양해라고 하는 게 생강과에 속하는 이제 채소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고기하고 같이 껴 가지고 꼬지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인제 먹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위쪽으로 좀 한번 올라가 볼까요? 황해도. 그래서 북한 쪽의 황해도는 쌀과 잡곡이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조기, 갈치, 조개, 민어 각종 조개류와 인제 소금이 인제 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음식의 양은 풍부하고 맛이 구수하면서 소박한 것도 인제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달된 음식 같은 경우는 고기전, 갱국이에요, 갱국. 갱국 잡곡선, 그다음에 행적. 행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쥐집 누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고기, 실파 이런 것들을 인제 껴 가지고 거기에 계란물을 입혀서 지져내는 그리고 뭐 분지장아찌, 노더 뭐 그리고 연한 식기, 김치, 순두부, 된장떡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제 발달된 음식들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죠. 그리고 평안도 같은 경우는 음식이 큼직하고 푸짐합니다. 간은 대체로 싱겁고 소담스럽게 인제 담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양의 음식이 널리 인제 우리나라도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 음식으로는 인제 굴만두 그래서 어복쟁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인제 그 편육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 버섯회 이런 것들을 다 담아 놓고 이제 먹는 그런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전골 같은 느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내포증탕 그래서 돼지의 내장으로 만든 그런 탕들, 냉면, 순대, 녹두지짐 그다음에 노티. 그래서 노티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그 과자에 들어가 있는 유전병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김치, 동치미 이런 것들도 인제 평안도의 대표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인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평안도 음식 같은 경우 음식 크기 굉장히 작고 기교가 많이 들어가는 서울 음식과는 쪼끔 더 인제 좀 달리 보이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겨울이 또 굉장히 추운 데가 평안도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육류 음식을 즐겨 먹는 것도 특징이고 그다음에 메밀로 만든 냉면이나 만둣국 이런 것들로 인제 또 많이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함경도 같은 경우는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뭐 조밥이라든지 잡곡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어 지역이기도 하고요. 음식 생김새는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하다라는 게 특징이고 기교나 사치를 부리지 않고 간은 짜지 않으나 고추나 마늘 같은 양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강한 맛을 내는 대표 음식으로는 인제 강냉이밥, 가릿국, 그다음에 회냉면, 김치국수, 가자미 식혜, 원산 잡채, 그다음에 동태 순대.
동태순대라고 하는 거는 동태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 내장을 빼서 그 안에다가 인제 여러 가지 이제 두부나 뭐 숙주나 배추나 이런 것들을 다 입 쪽에다 넣어 가지고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도 가시면 오징어 순대 같은 그런 느낌의, 예, 그래서 동태순대, 동태가 많이 잡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제 해서 먹기도 하고요. 함경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 가장 북쪽에 있고 백두산과 가장 근접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인제 기후가 굉장히 냉해요. 그래서 밭곡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경도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인제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거기에 인제 함경도도 고구마와 감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품질이 좋아서 이런 것들 고구마 감자를 녹말 가루로 인제 녹말로 만들어 가지고 국수로 만들어 먹는, 그래서 냉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가 또 함경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전통 음식의 상차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상의 상차림, 한국의 일상식은 쌀과 잡곡을 재료로 해서 지음밥과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밥상차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선시대 일상식 차림의 구성법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정착이 돼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차림이란 한 상에 놓여진 이제 찬품의 이름과 수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 일상 음식의 상차림은 전통적으로 독상이 기본이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한 상 차림하면 본인 하나하나의 개인상으로 독상으로 받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인제 다 같이 먹는, 가족끼리 인제 같이 먹는 그런 상차림이 인제 많이 되면서부터 독상은 쪼끔 사라지고 평상시에 그냥 일상 상차림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아침, 저녁을 인제 주식으로 어 했었고요. 예전 상차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반상과 점심 이런 간단한, 점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인제 손님상으로 내는 그런 면으로 이용한 장국상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죽을 이용한, 아니면 술을 대접하기 위한 주안상 이런 것들도 인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상 차림하는 음식을 보시게 되면 음식의 발기라든지, 그리고 찬품 단자라고 해서 인제 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것들을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의 배열하는 이제 배선법이라고 하는데, 상차림의 원칙에서 상의 앞줄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밥그릇은 왼쪽, 국그릇은 오른쪽. 그래서 국물이 있는 그릇은 먹는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쪽에다가 놓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수저는 오른쪽에 이제 가지런히 놓는, 그래서 상차림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올려 놓는 게 맞죠. 그래서 일상식의 인제 상차림이라고 하는 거, 반상차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음식이나 조리법을 중심으로 해서 격식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반찬에 의해서 첩수가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 음식과 찬품으로 나누고 조리법별로 겹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뭐 입식의 식탁, 우리가 식탁에서 또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앉아서 먹는 두려운 형식의 식사를 즐기는 것이 지금의 형태이고, 원래는 우리나라도 독상으로 받는 게 가장 기본이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인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삼첩반상, 오첩반상, 칠첩반상, 구첩반상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반찬의 가짓수라고 인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장국상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국수를 주식으로 하는 인제 면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거는 주로 인제 점심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인제 밥을 먹는 그런 상차림이라고 하면, 장국상차림 같은 경우는 점심에 먹는 그런 상차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죽상차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처음 먹는 음식, 그래서 얘네들이 소화나 아직 내장이나 이런 것들도 잠에서 안 깨잖아요. 그럴 때 인제 죽을 먹고 좀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이 죽상차림. 여러분들 지금 죽상차림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본죽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예. 본죽의 상차림이 죽상차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선조들이 먹었던 그 상차림 자체, 죽상차림이 지금 본죽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제 주안상 차림. 술을 대접하기 위해서 술과 안주가 되는 음식을 고루고루 인제 차린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외상보다는 둘 이상 겸상을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다과상 같은 경우는 이제 주안상이나 장국상 후에 이제 후식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에 인제 뭐 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제 뭐 조가류, 음청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계절에 맞게끔 이제 내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교자 상차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상차림 으로 인제 집안에 잔치나 경사가 있을 때 인제 만들어내는 상차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의 중심에 놓고 국물이 있는 음식을 1 인분씩 작은 그릇에다 각각 담아 놓고 이제 그 한 사람씩 이제 형식에 맞게끔 이제 간소화시켜서 만든 상차림이 이제 교자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수라상, 왕과 왕비가 먹는 예 어마어마하죠.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수라상궁들이 인제 먹을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그 자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라상 반찬은 12 가지로 인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계절별로 인제 반찬이나 이런 것들은 달리 올라가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라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가의례 상차림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하는 의식을 인제 통가의례라고 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출생하고 나서 100 일이 지나면은 100 일이 됐다고 해서 축하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100 일상을 인제 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흰밥이나 고기를 넣은 미역국 이런 것들, 백설기 그리고 붉은 고물이 묻힌 수수경단 이런 것들, 오색 송편 이런 것들을 이제 차려 주는 거고 돌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기가 첫 돌이 되면 그래서 나중에 "너가 어떤 아이로 클래?"라고 하면서 돌잡이상이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남자가 쪼끔 다르기는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인제 그 돌상을 차려서 이제 그 아이의 인제 미래를 또 같이 점치는 그리고 그 안에 인제 뭐 백설기라든지 수수경단이라든지 그리고 국수, 과일, 대추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라." 이런 것들. 음식 외에는 인제 돈이라든지 종이, 붓 이런 것들을 인제 올려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신상 같은 경우는 그 어른의 생신날에 자손들이 이제 축하드리는 봉양의 뜻으로 이제 차려 드리는 상이죠. 그래서 아침에 인제 흰밥에 미역국을 차려서 5 첩이나 7첩 정도의 찬품을 마련해서 상차림을 만들어 주는 게 인제 생신상. 그다음에 혼례상은 우리가 신랑 신부 혼례를 할 때 혼례식에 맞는 그 상이 혼례상인데 교배상이라고도 얘기를 인제 드려요. 그래서 먹는 음식으로는 떡과 과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는 이제 장국상을 마련해서 대접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백 음식 같은 경우는 혼례식이 끝난 다음에 신부가 시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올리는 음식입니다. 요즘에는 패백 음식을 많이 안 해요. 우리는 이게 전통이어 가지고 예전에는 무조건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인제 생략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육포라든지 대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손수 만들어서 인제 시부모님께 인제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갑 수연상 우리가 부모님이 회갑을 맞이하면 이제 자손들이 축하해 주는 수연상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요즘에는 회갑을 잘 안 해요. 제가 잘 안 하고 칠순잔치도 안 하고 거의 팔순잔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회갑은 "이제는 너무 젊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인제 할머니 뭐 회갑잔치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그 음식들이나 과일들을 이렇게 크게 높게 싸 가지고 그렇게 인제 잔치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높이 쌓으면서 인제 그게 고배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자리에서 먹지는 않고 계속 그거는 보기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제 다른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죠. 그리고 제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돌아가신 분들의 인제 기일을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뭐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는 이런 것들이 인제 제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인제 음식들 각 지역마다의 또 올라가는 음식들이 다 틀리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차리는 인제 제물 같은 경우는 술이나 아니면은 생과나 건과 그다음에 육포나 어포 이런 것들은 인제 기본적으로 차리고 나머지는 각 지역마다의 인제 또 하는 방식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또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식기의 기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상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저 젓가락, 시저라고 하거든요. 수저 젓가락. 그리고 반기, 밥, 그러면 갱기. 갱기는 이제 국, 그다음에 김치보는 김치, 종지는 장, 조치보는 조치류, 쟁첩. 쟁첩이 이제 반찬을 담는, 그리고 대접, 물 담는, 쟁반. 이런 것들로 이제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식기 기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시게 되면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자, 북한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 점차 북한에서 인제 또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북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셔 가지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인제 교류 없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가 굉장히 서구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전통 음식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달라져도 또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가 먹는 북한 음식들이 정통의 북한 음식하고도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 음식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토끼나 게를 이용해서 하는 음식들이 또 많고요. 근데 모양이 소박하다는 거, 그런 것들도 인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맛이 살아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인제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찰 음식 같은 경우는 동물성 재료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나물 종류를 이용해서, 그리고 콩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먹으려면 콩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인제 오신채라고 하는 게 파, 마늘, 달래, 부추, 홍, 이런 것들을 인제 사용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막 간이 센 그런 우리 양념이죠, 양념. 예,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젓갈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하지 않고 천연 조미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담백한 맛을 내는 게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소금이나 간장, 고춧가루, 그다음에 통깨, 산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잣즙이나 들깨즙이나 땅콩즙, 들기름, 이런 것들로 인제 많이 만들어 내기도 하죠. 그리고 다양한 약용 식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반찬이나 부식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국이나 무침, 쌈, 장류, 튀김, 부각, 장아찌, 김치, 이런 것들도 사찰 음식에 맞게끔 다양한 음식이 있다라는 거, 고렇게 보시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찰 음식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